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작품은요. 내추럴 코튼 90합으로 냄비 받침을 만들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초보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시켜주기에도 좋고요.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은, 그리고 풀마에서도 판매가 아주 잘 되는 상품이랍니다. 자, 내추럴 코튼 90수 요 정도 두께고요. 그 다음에 10mm 전부 바늘 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건 항상 10호 바늘이 아니라 10mm 전부 바늘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바늘이죠. 여러 가지 바늘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요 내추럴 코트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아뮤레 전부 바늘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이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자,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요. 한 12cm에서 15cm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빨간 풍선에서 린넨 라벨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알고 계시는 그런 라벨하고 좀 다르게 두께가 있습니다. 두께가 있어서 꿰매는 게 아니라 글루건으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 볼까요? 자, 실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바닥 해주시고 실 끝을 잡으시고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걸어오시면 되고요.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시면 되죠. 이 검지는 걸대 모양이고요. 이렇게 디귿자 모양을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5cm 정도의 길이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감아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리를 만드실 경우에 그냥 이렇게 이 끝선이 뒤로 갔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코가 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게 바로 스탠바이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신 후에는 여기 이 부분을 중복된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일부러 앞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모두 한길긴뜨기로 뜨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 3개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의 기둥코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소리 들리시죠? 신축성이 없는 굵은 실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렴한 바늘, 특히나 여기보다 머리가 큰 바늘을 사용하면 굉장히 힘들답니다.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머리가 큰 애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힘들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15개의 한길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이 기둥코 하나는 하나로 치겠습니다. 한번 걸어서 이 가운데로 이 손가락을 밀어가면서 간 다음에 바늘이 이렇게 올라오고 데리고 나와야죠.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걸어서 온 다음에 쭉 올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올려주셔서 키를 키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타이트하게 잡아주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걸어서 타이트하게 걸어서 2개만 빼주시고 그 다음에 또 2개만 빼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한길긴뜨기 하는 거죠. 아참, 그리고요. 전보 바늘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손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데요. 이렇게 잡았다 저렇게 잡았다 팔이 무리가 안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또 2개 빼고 2개 빼고 다시 한번 걸어서 들어가서 다시 뒤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와서 이 상태에서 앞으로 쭉 빼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잡았던 이 손은 어디로 잡느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걸어서 2개 빼고 또 2개 걸려 있으면 2개 빼고 한 번만 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걸어서 들어가서 구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바늘 나오면 실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걸어서 다시 그 구멍으로 나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올려주시는 거 포인트. 그 다음에 손으로 이 부분을 잡아주고 타이트하게 2개 빼주고 타이트하게 2개 빼주고
하면서 뜨는데 요 옆에 넘어가는 사슬 사이즈 여기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더 크게 나오긴 했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구멍이 이렇게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5개의 코를 만든 다음에 연결할 때 다시 보러 오세요. 잠시 스탑하시고 떠주세요. 15개를 다 떠주셨나요? 자, 한번 세어볼까요? 이걸 비롯해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5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실이 여기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요거를 잡아다녀서 구멍을 작게 하는 건데요. 이 부분 좀 일단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빼주시고 바늘을 잡아다니시면 돼요. 근데 그냥 잡아다니면 구멍이 많이 작아지지 않거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서로서로 중복이 좀 돼야 돼요. 그냥 내 자리를 서로 코 하나하나씩이 고수하고 있으면 절대 줄어들지 않고요. 조금 이렇게 만져줘서 조금 어긋나도 상관없다 싶게끔 이렇게 좀 잡아주신 후에 다시 한번 잡아다녀 주세요. 그러면 점점 더 작아지거든요. 또 이렇게 만져주고 해서 하면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서로서로 만져주면 이렇게 작아져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드리거든요. 왠지 사람의 관계를 본다면 내 자리만 고수하다 보면 이렇게 틈이 조여지지가 않는데 서로 마음을 만져주다 보면 이렇게 조여질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코를 잡아주고 바늘 사이즈로 이렇게 잡아다녀 주시고요. 빼뜨기로 연결해 주셔야 하잖아요. 자, 섬김미 스타일. 자, 여기 말고 두 번째 요 라인 여기 수직으로 올라가서 바로 만나는 이곳에 바늘을 꽂아서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또 여기 또 늘어나지 않게 바짝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 숨겨주세요. 숨겨주지 않으면 나중에 힘드니까 이렇게 바늘 안에다가 감싸 안아주신 채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2개씩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역시 사슬을 3개를 떠서 한길긴뜨기를 대신하고요. 자, 15코를 떴으니까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2개씩 들어가니까 30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바로 이 코입니다. 이 코는 첫 번째 코로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0번째 코예요. 왜냐 봤더니 저는 여기를 마지막에 들 건데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30번째 코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첫 번째 코를 뜨게 될까요? 가장 초보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죠. 지금 빼뜨기 했던 바로 그 자리를 뜰까 말까 고민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거기에 찔러주세요. 한길기뜨기 들어갑니다. 뒤에 이 실도 같이 감싸주시고요. 거기에 2코를 다 뜰 거예요. 하나, 이렇게 2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2코를 떠야 되겠죠? 여기에 또 V 보이는 부분에 뒤에 실을 또 감싸 안아주면서 2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이렇게. 또 여기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둘 넣어주시면 되죠. 이걸 계속 보고 계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 코에 2개씩 넣어서 마지막 요 부분에서 다시 보세요. 잠시 스탑하세요. 자, 저는 이제 마지막 여기 2개까지 2개씩 넣어서 떴고요. 이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첫 번째 사슬 떴던 그 부분에 한 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빼뜨기를 어떻게 연결하죠? 이 첫 번째 사슬뜨기 했던 부분 말고 두 번째 코 여기에 이렇게 또 두 번째 넣어서 V에 넣어가지고 빼뜨기로 연결하시고 이 여기에 있는 실이 너무 고리가 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이사이를 굉장히 조이는 걸 잘 못하셔요. 초보분들이 특히. 그랬을 경우에 굉장히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의 단계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별 차이 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렇게만 해서 냄비 받침을 써도 돼요.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상 저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고 또 바늘 사이즈에 실이 너무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바짝 잡아주시고 이동 빼뜨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 코로 넘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실 갖고 와서 빼뜨기니까 실만 가지고 오시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도 넘어가서 실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죠. 그 다음에도 가서 실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서 또 주의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이동할 때 이 빼뜨기가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접시처럼 지금도 조금 오그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오그라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펴주면 되거든요. 근데 빼뜨기를 해버리면 이게 안 돼요. 조그맣게 해버리면. 그래서 사이즈를 조절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또 너무 크게 하면 입술이 퉁퉁 부은 것처럼 보여서 적당한 사이즈로 그냥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꽃씩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 예쁘게 마무리하는 거 보러 오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뺑 돌리셔서 이렇게 잘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시면서 하세요. 처음에 하실 때는 손땀이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오그라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 바퀴를 뺑 돌면 여기 두껍잖아요. 빼뜨기까지 한 부분은. 그리고 시작했던 여기가 뭐죠? 마무리 빼뜨기 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딱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빼뜨기 한 거기까지 이렇게 껴주세요. 껴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신 후에 이제 실 커트해 주실 거예요. 한 5cm 정도 해서 커트를 해주시고요. 정말 무식한 주방가이죠. 이런 걸 써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걔가 보여서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예쁘게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이 안으로 실이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이렇게 시작한 곳으로 다시 마무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림 그리듯이 일로 들어가서 다시 이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갈 곳에 반대 방향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거기다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나오겠습니다. 바늘은 지금 떴던 것보다 당연히 작은 걸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했으면 얘를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일로 다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거기로 들어가 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려서 그 자리 옆으로 이렇게 보면 요 하나가 아니라 요 좀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요 밑에 부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도 되고요. 아무튼 요 밑에 부분에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기다 바늘을 넣어서 걔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끝났는지 깜짝 같죠? 잡아다녀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또 넣어서 신축성이 없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너무 잡아다니지 않게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라인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돼요. 좀 빨리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마무리 하시고요. 더 끝까지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앞에가 또 이렇게 쪼그러들거든요. 다시 이렇게 펴주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벨 다는 것도 한번 같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라벨이 빨간 부분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 마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못생긴 데다가 달아도 되겠고 예쁜 데다 달아도 되겠고 그래요. 이렇게도 접는다고 하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못생긴 데다가 하니까 너무 못생긴 게 밑으로 다 보여서 그냥 저는 예쁜 데 시선을 집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식한 글루건을 공업용 글루건을 좀 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쪽이기 때문에 자 그냥 또 얘도 또 흰색도 아니에요. 또 집에서 있는 거 쓰시고요. 이렇게 좀 너무 타이트하게 보이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당히 안쪽에다가 해주신 후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냄비 받침인데 뜨거운 거 올리면 녹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녹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어떤 제품이든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예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녹으면 어때요? 녹아도 아니 녹는 게 아니라 떨어지지는 않고 다시 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그게 불안하시면 사용하실 때 뒤집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붙여주시고 좀 밑에다 붙였나요? 썩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빨간 포선에서 예쁜 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택인데 저는 이런 제품은 뭐 집들이 갈 때나 아니면 아무튼 뭐 그런 선물로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사 왔을 때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손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스승의 날 선물이나 뭐 감사의 선물이면 다른 종류의 택도 좋은데요. 저는 이번에 네, 이 택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근 잘라가지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글쎄요, 이번에는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건데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적당히 잘라보도록 할게요. 짧으면 안 되니까 일단 저는 한 25cm 정도 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을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예행 연습이 없었어요. 갑자기 생각난 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쪽으로 낄 걸 그랬나요? 뭐 익숙하게 해보던 게 아니라서 아무튼 이걸 먼저 낄 걸 그랬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좀 방향은 좀 다른 데다 할까요? 이런 것까지 조금 같이 붙여서 이렇게 비닐에다 넣어서 선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듭 방법은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쵸? 이런 방법도 있지만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리는 다른 자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뒤집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이 고리를 넣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게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어디다가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종이야 언젠가는 없어지겠지만 이렇게 걸어 놓는 용도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비닐에다 넣어서 선물하면 정말 유익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셔서 행복한 나눔 되세요. 지금까지 빨간풍선 섬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